그러니까 애 낳기, 그러니까 출산하기 한 이 2달 전, 2달 전부터는 또 계속 머리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애 낳으면 원래 또 빠지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더 빠지고 하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전두 탈모로 진행됐고 그때 갑상선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쪽은 괜찮네요. 심하진 않고 이런 데는 조금 최근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심하진 않으니까 약을 좀 그 농도를 올려서 발라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임파선 부은 거는 어때요? 별 붙진 않았어요? 별로 만져지지 않네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이 높아지면 그 자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피로나 몸의 어떤 그 소모가 많이 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간의 어떤 큰 부작용보다는 갑상선 호르몬이 장기간 높아졌을 때 몸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생기는 질환으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원형 탈모는 이러한 갑상선 질환과 함께 발병하기도 한다. 원형 탈모증 자체는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에 따라 보고는 다르지만 전혀 연관이 없다는 보고도 일부는 있지만 적어도 한 10% 정도에서는 그런 갑상선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를 많이 합니다. 더 피부가 굵어지면 이렇게 굵어지면 이 피부의 마킹이 뚜렷해집니다. 그럼 이게 아주 악순환을 겪어요. 그래서 약을 아토피 바른 연고도 잘 발라. 원형 탈모는 아토피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원형 탈모는 아토피뿐만 아니라 백반증, 빈혈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발병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림파구가 머리카락을 막 이게 적으로 알고 잘못 공격을 하는 거죠. 막 주변에 이렇게 침입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견디질 못하고 이렇게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인식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남으로 인식하는,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는 거죠. 몸에서. 그렇게 생기는 병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비단 머리 빠지는 원형 탈모증뿐만이 아니라 갑상선에도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백납이라는 병도 있고, 아주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병들이 다 그런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형 탈모증이라는 얘기죠. 원형 탈모는 일반 탈모증과는 달리 모낭이 공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낭을 공격하는 것은 면역세포다. 면역세포는 모낭을 적으로 인식하고 림프구에 신호를 보낸다. 림프구에서는 모낭과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들은 모낭을 공격한다. 결국 모발 공장인 모낭이 손상되면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탈모를 유발하는 면역체계 이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부는 가족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게는 20%에서 적게는 10% 이내로 가족력이 원형 탈모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치료가 잘 되고 있는 박남주 씨는 몰라보게 머리숱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도 여러 번 재발을 겪었다. 4년 전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털이 다 빠질 정도로 탈모 증세가 심했다. 제일 심할 때는 이제 원형 탈모하고 그다음에 머리가 나왔고 회복이 되면서 또 한 번 빠지더라고요. 또 한 번 빠지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냥 다 빠지고 그다음에 막 털이라는 건 다 빠졌어요. 전부 온몸에 전부 털이라는 거. 눈썹, 속눈썹, 심지어 그냥 이렇게 몸에 있는 털은 다 빠지더라고요.
좀 벗어보실까요? 하지만 꾸준히 치료를 해온 덕분인지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이젠 제법 풍성해진 상태다. 증상이 아프거나 가렵거나 스물거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아니 전혀 없고요. 전혀 없었어요? 증상은 전혀 없어요. 예, 조금 돌려보세요. 조금만 숙여보세요. 원래 머리는 하얗지 않으셨죠? 예예. 하다가 다시 날 때 하얘지신 거죠? 예, 그 하얀 게 지금 약간 검어지고 있나요? 예. 많이 검어지신 거죠? 예예. 이제 머리가 다 빠졌다가 치료해서 날 때는 그게 검은 머리로 나기도 하는데 흰 머리로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검어지기도 하고 상당 부분은 그냥 흰 머리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 머리숱이 많아 자신이 탈모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박남주 씨. 40 중반에 찾아온 탈모의 원인을 그녀는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네, 5년 전에 그때 제가 제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남한테 돈을 뗐어요. 큰 돈을 좀 뗐어요. 그때 그냥 갑자기 막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여자가. 그러면서 막 밤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빈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벗으시고. 지금은 가발을 벗고 다닐 정도로 많이 회복된 이미순 씨. 네, 그럼 그냥 그대로. 20년 전만 해도 남아있는 머리카락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심각한 원형 탈모였다. 여기 조금 한 군데. 이미순 씨 역시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탈모가 시작됐다고 한다. 그때 일본 살면서 돈 한 3억을 띄었어요, 제가. 돈 띄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해갖고 도망간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거기서 너무 내가 고통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가고 그랬던 거예요. 아직까지 원형 탈모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원형 탈모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후부터 탈모가 진행됐다고 얘기한다. 대부분의 애들 중에 보면 그 소아 탈모가 이 중학교 이하 15세 이하 애들을 가지고서 쭉 소아 원형 탈모증 애들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보면 이 부부가 같이 양쪽이 다 일을 할 때 그럴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갈라졌을 때 지금은 이제 점점 많죠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학교 가서 그 그부들하고의 그 왕딸랑한다든지 그 어울리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집에서 하도 그냥 그러면 공부만 해라 이제 과외를 너무 시킬 때 이럴 때가 이제 많고 그럼 이런 애들을 소아정신과 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애들이 보면 굉장히 이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신경적이고 가만히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 손 같은 걸 달달달 떨거나 다리를 달달달 떨거나 무슨 이 볼펜 가지고서 이렇게 옆에 콕 짚고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이런 걸로 봐서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관여합니다. 여성 3명 중 1명꼴로 원형 탈모가 발병하고 있다는 일본. 일본 역시 최근 원형 탈모 환자 수가 급증하는 주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꼽고 있다. 특히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에게 탈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여성, 특히 서비스업을 하는 여성들에게 탈모가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모증 환자들 중엔 최후의 방법으로 모발 이식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발 이식술은 남아있는 자신의 모발의 일부를 모근이 붙어있는 상태로 떼어내 머리카락이 빠진 부위에 옮겨 심는 탈모 치료법 중 하나다. 성공적으로 이식된 모낭에서는 정상적인 모발이 자라기 때문에
모발 이식술은 현재 탈모 치료 중 가장 빠른 치료